초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뉴욕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사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인텔이 전망이 좋지 않아서 2020년 이후에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인텔이 며칠 전에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놓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 실적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엔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월가의 전망치도 151억 달러였습니다. 그보다도 좋게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0.5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였던 0.45달러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즉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의 전망 또는 그 전에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놓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가가 올랐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는요. 11.91%나 하락한 43.6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나쁜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는 2020년 7월이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장에 가장 안 좋았던 시기 이후로 가장 하루 최대치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텔의 어떤 부분을 안 좋게 보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24년도 1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요. 1분기의 매출이 122억에서 13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밴드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EPS는요. 0.13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나빴다라는 것인데요. 시장의 매출 전망치는 141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고 EPS 같은 경우에도 0.33달러를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3분의 1보다 1 수준으로 낮은 정도의 예측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인텔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냐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더십이 1분기에도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팻 겔싱어 CEO 같은 경우에 현재 핵심 산업이죠. 어쨌든 이 PC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텔, 이 PC 시장과 서버칩 부분의 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1분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모빌아이와 같은 여러 자회사의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텔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석인데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AMD와 인텔이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1분기 그리고 24년도에는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훨씬 강한 상황이고요. 인텔의 반전 마련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들이 바로 투자자들의 전망이라는 점, 이게 주가로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올해는 엔비디아와 경쟁해서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올해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1분기 전망이 실망감을 키우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내용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감축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미국 대형 백화점의 인력 감축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바로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게임 산업입니다.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리자드를 인수한 지 석 달여 만에 대규모 인력 주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을 인수했던 만큼 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했다라고 분석은 되고 있는데요. 그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약 1,900여 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 게임 산업에서 나온다는 것. 이 말인즉슨 이 부분에 대한, 즉
게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는 인공지능 회사로서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손을 잡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게 핵심 역량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과감하게 인수를 결정했었던 이 게임 산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힘은 지금은 빼야 될 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연 이 게임 부분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인공지능 발전에는 얼마나 기여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예견된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회사를 인수했던 만큼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컸었던 전체의 8%에 달하는 만큼 이 역시 블리자드를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 구글을 시작으로 테크 기업에서 굉장히 정례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메이시스의 인력 구조 조정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산업의 전망이 밝은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인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 약 85개 기술 기업에 2만 3천여 명이 정리해고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즉 지난해 4분기에 석 달 동안 이루어졌던 정리해고 규모가 2만 3천여 명입니다. 올해 한 달여 만에 지난해 4분기만큼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은 앞으로 갈수록 정리해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테크 규모의 테크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직장에 남은 사람들도 언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지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또 집중을 크게 하면서 다른 부분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 추동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